보통 나무위키에 등재된 축구 선수라면 경력과 플레이 스타일 다음으로 기록 탭이 있다는 거 알지? 대회 기록과 개인 수상으로 나뉘어 수상 경력을 적어놓은 거 말씀이죠. 뭐 호날두나 메시 같은 경우엔 양이 방대한 관계로 추가적인 페이지가 있기도 하던데, 나 역시 10년이 넘는 시간을 축구 선수로, 그것도 빅리그에서만 11년을 뛰어온 프로 중에 프로지만 그동안 기록 탭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겠어? 우승 경력이 없다 해도 개인 기록 하나쯤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무관의 제형이라 불리는 케인 선배 역시 개인 수상과 개인 기록은 몇십 줄 이상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스포르팅과 토트넘 그리고 뮌헨까지 그 흔한 리그 베스트 한번 못해본 수비수가 개인 기록이란 게 있었을 것 같아. 하지만 그간의 서름도 오늘부로 끝이 났다. 대회 기록란이 생기며 24-25 분데스리가 우승이 추가되었으니 이제 나도 어엿한 월드클래스 아니겠어? 벤치에서 들어올린 트로피 가지고 월드클래스는 씨발, 우리 뮌헨이 챔피언이 됐다 해서 너랑 우리랑 입장이 같다고 생각해? 아이 뭐 땜빵으로 제법 나오기도 했고 나올 때마다 1인분은 해냈으니 나한테도 우승에 대한 지분이 조금은 있는 거 아니야? 민재가 아닌 네가 선발로 나올 때면 내가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해야 했으니 오히려 나한텐 고마운 선수였다 할 수 있지. 아무튼 다이어도 다이어지만 꿈에 그리던 해리케인의 무관 탈출, 생애 첫 트로피를 거머쥔 소감부터 진행해봐. 이름 해리 에드워드 케인, 월드컵 득점왕, 유로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분데스리가 득점왕,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에 오를 만큼 대회만 나갔다면 가장 많은 골을 넣었음에도 대회만 나갔다면 번번이 준우승에 머물렀기에 사람들은 절 무관의 왕제, 무관의 아이콘, 무관의 저주에 걸린 무관 귀신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위에 올라있으며 분데스리가 입성과 동시에 2년 연속 득점왕이 유력한 선수가 단 하나의 트로피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기 미안한데 내가 지금 은퇴를 할지 이적을 할지 고민 중이라 그런 신세 한타까지 들어줄 여유가 없거든. 비록 트래블 우승은 실패했지만 생애 첫 우승의 성공한 소감 딱 한마디로 요약해줄 수 없겠나? 아니 씨발 10년이 넘게 무관이라 놀림을 받았는데 1분짜리 신세 한타도 못하는 겁니까? 라는 게 자네 우승 소감이란 거지. 아무튼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관 탈출을 축하하며 우리 뮌헨이 이번 시즌 어떤 과정을 거쳐 분데스리가 챔피언에 올랐는지 개꿀잼 에피소드만 모아서 몰아보기 진행시켜. 오피셜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부로 나 뱅상 컴퍼니가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이 되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도중에 경질만 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약 3년간 너희들과 함께 우승에 도전할 예정이다. 아니 씨발 3년이면 제가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선배 밑에서 뛰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러면 사실상 무관으로 은퇴하란 말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선배가 아닌 감독이라 불러주기 바라며 나라고 우승을 못할 감독은 아니거든. 벌리를 이끌고 무려 101점의 승점으로 영국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니 분데스 최강 뮌헨과 함께라면 1부 리그 우승은 물론 나아가 챔스 우승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가능하지 않고 말고요. 뭐 뮌헨의 부인만 하면 당연히 우승할 거란 착각을 하고 계신가 본데, 저 역시 그런 착각으로 토트넘을 떠나 이적했지만 리그나 챔스는커녕 포칼이나 슈퍼컵조차 우승하지 못했다는 거 모르십니까? 지난 시즌이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레버쿠젠의 돌풍이 있었기에 아쉽게 무관으로 마무리했지만 그 돌풍이 설마니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겠나? 레버쿠젠의 감독 사비 알론소가 리버풀도 바르셀로나도 뮌헨도 아닌 레버쿠젠 잔류를 선택했으며 비르츠를 비롯한 팀 내 핵심 선수들 역시 팀을 떠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그냥 우승도 아닌 무패 우승을 했던 스쿼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돌풍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돌풍이 계속된다 해도 태풍 앞에선 속수무책이지 않겠나? 이름부터가 태풍을 뜻하는 허리케인과 매우 유사한 축구계의 태풍 해리케인. M자 타이머를 제외하면 어떠한 단점도 찾아볼 수 없는 꽉 찬 육각형 스트라이커 케인 자네가 최전방을 맡고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다고? 아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축구라는 건 혼자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혼자서 44골이나 넣고 그 어떤 우승도 못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지금의 뮌헨은 우리가 익히 알던 분데스 최강 뮌헨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태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테랑들은 이젠 그저 우승에 대한 열망조차 없는 동네 아저씨들로 전락했으며, 나 역시 현재 스쿼드에 문제가 많다는 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거든. 때문에 키미와 고레츠카, 그나브리아 코망 등 효율이 떨어지는 고액 연봉자들의 정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물론 그 양반들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급한 문제는 수비라는 거 모르십니까? 아무리 많은 골을 넣으면 뭐합니까? 수비에서 그보다 많은 골을 먹히고 앉았는데,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히트 다이어를 제외하면 3명 모두 월클이라 불리던 센터백들이 정작 다이어보다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도대체 무슨 수로 해결하실 거죠? 전대 감독인 투엘의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확실히 넷 중에 한두 명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뭐 현재로선 그보다 나은 센터백을 데려올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일단 썩은 가지부터 잘라내야 새로운 싹을 틔워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썩은 가지가 넷 중에 누구란 말씀이십니까? 뭐 이름만 놓고 보자면 썩을 다의 가지 잘라내러 당연히 다이어 아니겠나? 아무리 녀석이 뮌헨으로 이적한 뒤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지만 앞선 3명에 비하면 이름값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니, 제가 1년 전 아니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녀석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선수였지만 현재로선 저의 이름값이 떡상하고 있는 반면 녀석들의 이름값은 떡락 중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저 에릭 다이어 더 이상 경기 중에 똥이나 싸라가는 패급이 아닌 그나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A-급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네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투의 밑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지 나 컴퍼니 밑에선 불가능하지 않겠나? 일단 공격 축구를 기본으로 하는 내 전술에 있어 자네의 느림발은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으며, 제가 발은 좀 느릴지언정 손짓 하나만큼은 반다이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월클 중에 월클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축구 선수지만 발보단 손을 더 잘 쓰는 선수. 그게 바로 현 시점 유럽 최고의 커맨더형 센터백 에릭 손가락도 다이어건을. 하긴 뭐 보고도 믿기 어려웠지만 자네가 다른 선수에 비해 부상도 기복도 없었다는 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겠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행여나 그 점을 무시하고 넘어갔다간 우리 뮌헨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무시할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더리트와 우파메카노 그리고 저 김민재를 방출하는 건 더더욱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듯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더 부합하는 선수일 테고, 저희 셋 모두 다이의 선배에 비하면 우사인 볼트급의 빠른 발을 갖고 있는데, 아이 뭐 김민재 자네야 당연히 남겨둬야지. 자네가 나폴리에서 보여준 활약은 그야말로 나의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던데, 고작 뮌헨에서 반 시즌 정도 부진했다고 자네를 매각할 수야 있겠나? 높게 평가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공격 축구에 조금 더 걸맞은 적극성이 최대 무기인 만큼 적극적으로 튀어나가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적극적으로 우승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부임과 동시에 자네 같은 선수를 쓸 수 있다는 건 내가 더 고맙다고 할 수 있지. 뭐 애초부터 뛰어난 선수지만 아직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고 하니 수비수 출신 감독으로서 자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나 콤파니를 뛰어넘는 센터백으로 만들어주겠네. 다이어 선배도 민재형도 아니라면 설마 저 우파메카노를 쫓아낼 생각이신 겁니까? 제가 비록 지난 시즌엔 부상과 부진을 반복했지만 민재형보다도 빠른 스피드와 더리우트보다 2배는 부드러운 발밑, 그리고 다이어 선배가 애기로 보일 만큼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뮌헨 이적 후 2년 연속 우승을 견인했는데, 프랑스가 다가오는 유로 2024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건 음바페를 필두로 한 화끈한 공격 때문도 있지만 절의 장벽이라 불리는 수비도 한몫하지 않았겠나? 아스날의 살리바, 리버풀의 코나테,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쿤데까지 쟁쟁한 센터백들이 있지만 그 3명은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반면 우파메카노 자네는 붙박이 주전이라 할 수 있는데, 내가 설마 한 시즌 부진했다고 그런 선수를 방출하겠나? 저도 민재도 우파도 아니라면 답은 이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때는 유럽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면서 1000억의 이중료를 기록하며 뮌헨으로 이적했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땜빵 선수가 되어버린, 다른 사람도 아닌 다이어 선배한테 땜빵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거 어쩌다 저의 위상이 이 정도까지 추락한 건지. 아니 근데 더리우트 자네 유니폼도 그렇고 얼굴이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데, 혹시나 출연도 못해보고 쫓겨날까 하는 마음에 급한 대로 3년 전 그림에 로고만 받고 등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무리 그래도 저 더리우트가 앞선 3명에게 밀려 쫓겨날 선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9경기 7승 2무로 분데스리가 단독 선두, 9경기 12골 4도움으로 득점 역시 단독 선두. 이 정도면 올해야말로 저 해리케인이 리그 우승과 득점왕을 동시에 거머쥘 확신의 페이스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차지했던 레버쿠젠이 벌써부터 3무 1패나 기록하면서 사실상 다시 바이에른 뮌헨 1강 체제에 복귀했지만, 이번엔 라이프치히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알지? 우리가 한 번 지고 걔들이 한 번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지금처럼 매경기 득점포를 가동하며 전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겠어? 1등팀이 꼴등팀한테 지는 일이 이상할 게 없는 박터지는 프리미어리그와 달리 분데스는 강팀과 약팀의 실력차가 명확하게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록 전승 우승은 진작에 물 건너갔지만 최소한 무패 행진만큼은 끝까지 이어가며 제 인생 첫 번째 우승을 무패 우승으로 장식해보겠습니다. 라젠발 역시 단 한 번도 분데스리가 우승을 못해봤으며 이번 시즌 역시 우승까지는 힘들 거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만에 하나 레버쿠젠 리어 라이프치히까지 2년 연속 다른 팀에게 구단 최초 우승을 선물한다면 그땐 정말 케인 자네한테 무관의 저주가 쓰여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뮌헨까지 와서 2년 연속 우승에 실패한다면 무관의 저주를 인정하는 걸 넘어 이름을 해리 무관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지난 시즌을 끝으로 무관역이라면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완벽히 털어버렸으니 분데스의 포칼 그리고 챔스 우승까지 거머쥐며 무관의 황제라는 왕관을 내려놓고 유관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어쩐지 얘기를 꺼낸 것 동시에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 소신 발언은 씨발 또 무슨 재수없는 소리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출되지 않고 팀에 남아있고 싶다면, 벤치에서라도 우승컵을 들고 싶다면 쓸데없는 얘기는 넣어두는 게 좋지 않겠나? 아이 내가 비록 몇 차례 케인형 무관 탈출에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거 봤어? 만약이라는 가정도 아니고 가짜 뉴스는 더더욱 아니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팩토스만 놓고 보자면, 리그나 포칼은 그렇다 쳐도 챔스 우승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어? 챔스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레알이 현재 이런저런 불협화음 때문에 경기력까지 덩달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우승할 절호의 기회이거늘 사실상 불가능은 씨발. 아무리 레알이 음바페의 부진과 비니시우스의 만행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3경기 동안 2승 1패를 기록하며 36개 팀 중에 12위에 올라있는 반면 우린 단 1승만을 거두면서 23위를 기록 중이라는 거 알지? 조별리그에서 리그 페이지로 바뀌면서 8경기 동안 16강 진출팀을 가리게 되었는데 빌라한테 1패, 바르셀로나한테 1패, 3경기만에 벌써 2패나 기록했으니 우승은커녕 16강도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조별리그 시스템이었다면 사실상 탈락에 가까웠겠지만 리그 페이지 8경기 중에 이제 겨우 3경기를 치렀다는 건 몰라? 아무리 그래도 분데스 최강 미련이고 챔스 우승 6번에 트래블도 2번씩이나 했던 팀인데 벤치에서 죽음만 축내고 있는 새끼가 16강도 못 갈 거란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널 지켜주려 노력해도 구단에서 널 방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 아니겠냐?
날 방출하고 말고를 떠나 미넨이 챔스에서 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아? 이제 겨우 3경기라고 했어 안 했어? 심지어 첫 번째 경기였던 디나모 젠선 무려 9대2 대승을 거두며 챔스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하기까지 했는데 변방 중에 변방이라 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 리그 챔피언을 상대로 단 한 명의 로테이션도 없이 풀스쿼드를 가동했는데 그 정도도 못 넣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빌라전엔 체력 안배를 하겠답시고 무시할라를 전반 동안 쉬게 한 결과 창의성이 사라진과 동시에 기어코 1대0으로 쳐버렸잖아. 그나버리 케인 코망의 쓰리톱 거기다가 올리세를 공미해둔 압도적인 화력의 공격진에 극한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콤파니식 공격 축구라면 가볍게 뚫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스톤빌라의 수비가 생각보다 탄탄했던 관계로 그렇게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 엊그제 토트넘을 상대로 4골이나 먹혔다는 거 알지? 에메리 감독님의 맞춤형 전술도 한몫했지만 그저 분데스가 EPL보다 미넨이 빌라보다 약한 팀이었던 거 아니겠어? 어디 맨시티나 리버풀이라면 또 모를까 고작 야동이라 불리는 빌라 따위가 이른바 레바민이라 불리는 분데스 최강 미넨보다 강한 팀이라고? 어찌됐든 우리가 졌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빌라가 우리보다 강했다는 말 아니야? 뭐 빌라전이야 케인형이 워낙에 부진했던 관계로 결정력 때문에 진 거라 쳐도 바르셀로나전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운 좋게 한 골 얻어 걸려서 넣긴 했지만 레반도프스키나 야말도 아닌 겨우 하피니한테 3골이나 내주면서 4대1 완패. 케인형이 미넨으로 이적하기 몇 년 전 무려 8대1로 이겼던 팀한테 역으로 4대1로 져버린 건 해리케인과 레반도프스키의 클라스 차이라 볼 수 있지 않겠어? 클라스 차이는 씨발 나만 못했어? 나만 못했냐고 새끼야. 난 그나마 한 골이라도 넣었지. 다른 놈들은 아주 그냥 형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란 말이지. 슈투트가르트의 4대0 보움의 5대0 베를린의 3대0 리그에선 아주 그냥 전화무적이 따로 없지만 챔스만 나갔다면 아주 그냥 질펀하게 싸지르고 있으니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라 불리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분데스라면 그래도 명색이 미넨이라면 리그왕의 파리와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리그 간의 격차는 무시할 수 없는 건가? 이보세요 밀러 선배 트래블만 2번이나 해보신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챔스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초반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마 16강도 올라가지 못하겠어?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베스트겠지만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해도 16강은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제 목표는 16강이 아닌 우승이란 거 모르십니까? 16강 진출은 무조건이고 우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말씀해달란 말입니다. 나와 밀러가 지금 나이에서 딱 5살만 어렸다면 우리 둘만 가지고도 결승까지 진행시키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겠지만 마누엘 노이어 38세 토마스 밀러 35세 이제 우승은 우리가 아닌 젊은 친구들한테 달려있지 않겠나? 무시할라 올리세 코망산의 데이비스 우파메카노 김민재 그나브리 팔리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케인 자네 발끝에서 진행시켜야 한다는 말이지. 그중 절반이 30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전 이미 30하고도 1살 따지고 보면 밀러 선배랑 고작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무리 장시장이 트로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너무 이른 나이에 발을 빼시는 거 아니십니까? 어찌됐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리그에선 천하무적이지만 챔스에선 승점 자판기로 활동 중인 분데스 최강 바이에른 뮌헨 정말 리그 간의 수준 차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딱 2경기만 이변이라 할 수 있는 패배였을까요? 챔스만 나갔다면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현 시점 뮌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클 이후에 가로채기 이후에 걷어내기 7회 그야말로 만점 수비를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9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안정적인 빌드업에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려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기가 막힌 헤더 결승골. 야 임마 김민재 너 도대체 뭐하는 새끼야? 아이 물론 케인 선배께서 득점에 실패하긴 했지만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던가요? 그저 결승골의 최고 평점에 맨 오브 더 매치를 싹쓸이하며 뮌헨의 승리를 안겨준 거 말고는 해도 너무 잘하니까 뭐하는 새끼냐고 묻는 거 아니야?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나폴리에서의 세리에 우승이 반짝 우승이었나 싶을 만큼 때때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던 녀석이 이번 시즌 개막과 동시에 그야말로 수비의 교과서다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 의심이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 솔직히 말해봐 너 임마 이미 우승해봤다고 내가 무관 탈출에 실패하는 걸 보고 싶어서 일부러 적당히 뛰었던 거 아니야? 아무리 케인 선배께서 무관일 때 2배로 매력적인 분이라지만 자기 자신의 우승을 포기하면서까지 선배의 무관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새로운 감독님과 새로운 전술이 저에게 좀 더 맞았던 것뿐이며 뮌헨과 분데스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마쳤으니 전보다 나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콰르디올라나 클럽도 아닌 고작 콤파니 밑에서 완벽한 적응도 아닌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것뿐인데 이렇게나 잘해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만약 후임 감독으로 사비 알론소가 부임하고 민재 네가 분데스리가 적응을 완벽히 마친다면 반다이크나 디아스는 물론이고 라모스와 피케까지 뛰어넘고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제가 현재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만큼 뛰어난 선수 이른바 신계 센터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 역시 앞으로 그들처럼 되는 게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건 좀 지나친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케인 저 녀석이 라모스와 피케를 상대해본 적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나? 아무튼 뭐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반다이크가 부럽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전술 좀 바뀌었다고 기량 차이가 이렇게나 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뭔가 특별한 훈련을 진행시킨 게 아니고서야 지난 시즌과 같은 사람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안정감이 하늘과 땅 차이라 보이는데 비결이 뭐지? 이왕 같은 팀에서 뛰는 거 다른 선수에게도 공유한다면 조금 더 우승과 가깝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뭐 비결이랄 게 따로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어느 정도 적응을 마쳤으며 두엘 감독님보단 콤파니 감독님의 전술이 저한테 조금 더 맞았던 덕분에 그 정도야 우리도 알고 있지만 감독이 바뀌었다고 개인적인 단점까지 사라지는 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 특히나 너의 튀어나가는 버릇. 뭐 잘 풀리는 날엔 상대가 패스한 족족 끊어먹었지만 예측 수비가 실패할 경우 뒷공간 노출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요즘은 어떻게 나갈 때마다 수비에 성공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역시 콤파니 감독님 덕분인걸요. 같은 센터백 출신이라 그런지 제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며 언제 올라가고 언제 올라가지 말아야 할지 디테일한 지시는 물론이고 탈압박 능력이 부족한 저로선 빌드업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으나 키미 선배와 파블로비치에게 내려와서 받을 것을 주문하는 등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십니다. 전진 수비는 성공 여부에 따라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이지 않나? 실패할 경우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성공만 한다면 장점을 넘어 필살기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지시할 수 있는 감독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무조건 진행시켜야지. 아무튼 동료와의 호흡이 개선됨에 따라 공격 전개와 롱패스도 안정감을 찾고 있고 우파 메카노 역시 안정적인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고 있으니 정말 새로운 감독님의 전술과 팀에 대한 적응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이어를 완전 영입하고 더리우트를 맨유에 팔 때까지만 해도 뭐 푼데스야 어영부영 우승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 정도 수비로 챔스 우승은 꿈도 못 꿀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민재 니 덕분에 트래블만 3번이나 해보고 은퇴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빌라와 바르사에게 연달아 지역적인 패배를 당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바르사에게 4골이나 먹힌 건 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었기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하루 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기량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라니 이런 게 바로 프로 정신 아니겠나? 이미 빅리그에서 우승해본 위닝 멘탈리티에 매 순간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까지 이러니 내가 자네 믿고 은퇴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니겠나? 누구를 영입하든 어떤 감독을 데려오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미네의 센터백은 김민재로 진행시켜! 어찌됐든 앞으로도 수비는 민재 너한테 맡겨놓고 난 공격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말이지. 어떻게 내가 한 골 넣을 때마다 넌 클린시트 한 번씩. 그럼 뭐 분데스 무패 우승쯤은 누워서 떡먹기 아니겠나? 선배께선 욕심이 너무 많은 게 탈이라니까요. 아직 그 어떤 우승도 해보지 못하셨으면 일단 뭐라도 우승하길 바라셔야지. 첫 번째 우승부터 무패 우승을 바라고 있으니 아직도 무관에 머물러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꿈은 클수록 목표는 높을수록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건 몰라? 10년 이상 묵혀놓은 우승의 기회를 어줍지 않게 슈퍼컵 같은 거로 장식했어봐. 나 해리케인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우승이라고 우승 취급도 못 받지 않았겠나? 그런 거 치곤 슈퍼컵 우승에 실패했을 때 누구보다 속상해 하시는걸요. 아무튼 뭐 기왕이면 무패 우승이 좋겠지만 일단 어떻게든 리그에서 우승하는 게 최우선 목표를 할 수 있으며 챔스 역시 올라가려면 남았으니 선배가 넣고 제가 맞고 선배가 못 넣을 땐 제가 넣고 이렇게만 하면 16강을 넘어 8강, 4강 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꾸역꾸역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만 6번이나 했다는 건 몰라? 6번의 실패 끝에 깨달은 게 있다면 우승을 못할 바엔 챔스에 나가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며 이왕 나와버린 거 결승을 노릴 게 아니라 당연히 무조건 100% 우승을 노려야지. 분데스 최고의 창 해리케인과 분데스 최고의 방패 김민재, 이 밖에도 정상급 선수들이 넘치는 위네님만큼 분데스 최강이라는 명성답게 당연한 리그 우승과 당연한 포칼 우승,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챔스 우승까지 거머쥐며 아까 제가 선배께선 욕심이 너무 많은 게 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무패 우승이나 챔스 우승 그리고 트래블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닌 시작은 리그 우승부터 라는 마음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였던 우승컵이 2개가 되고 2개였던 우승컵이 3개로 늘어나고 트래블 우승 바이에른 뮌헨, 2025 발롱도르 해리케인, 월베 센터백 김민재라는 마법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씨발 경기를 뛰어보지도 못하고 또 한 번의 우승 기회를 날리다니. 이보세요 노이어 선배, 도대체 뭐 때문에 우승이 걸려있는 경기에서 쓸데없이 퇴장을 당하신 겁니까? 결승이나 4강이었다면 모를까 고작 포칼 16강에 우승이 걸려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나? 어찌됐든 토너먼트에선 한 경기라도 지는 즉시 탈락이니까 매 경기 우승이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40살이 다 돼갈 동안 단 한 번도 퇴장당한 적이 없으시면서 굳이 제가 부상 때문에 뛸 수도 없는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신 건 사실상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우승을 망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셜케 한번, 위넨 5번, 포칼 우승만 6번이나 했던 나지만 우승이란 게 할 때마다 새롭고 하면 할수록 짜릿한 건데 설마 자네 하나 무관 만들겠다고 내 우승까지 포기하겠나? 그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며 나 역시 사람인 관계로. 그러니까 왜 평생 안 하던 실수를 제가 오고 나서 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팀의 주장이라는 양반이 스키 타러 가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나, 하라는 선방은 안 하고 몸통 박치기로 퇴장을 당하지 않나, 그러고도 선배께서 21세기 최고의 골키퍼라 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 우승 1번, 분데스 우승 11번, 챔스 우승 2번 모두를 트래블로 장식하며 발롱도르 3위까지 차지했던 골키퍼가 최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최고란 말이지? 뭐 어쩌다 보니 자네 우승을 망친 꼴이 되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며, 그렇게 억울하면 자네가 경기에 나와 동점골에 역전골을 넣었어야지. 부상으로 결정한 자네 역시 퇴장으로 이탈한 나 못지않게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나?
아니 어떻게 부상자와 퇴장자의 책임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나왔더라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역전승을 캐리했겠지만 애초에 선발은커녕 벤치에도 앉아있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그저 선배께서 퇴장만 당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늘. 이런 얘기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어째서 나답지 않은 실수로 17분 만에 퇴장을 당한 건지 알고 있나? 아이 그야 뭐 기량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혼잡한 상황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틀렸던 무관돌이, 내가 20년 가까운 선수생활 동안 923경기 만에 처음으로 퇴장을 당한 건 무관돌이 자네가 경기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의 공백 때문에 공격력이 떨어진 거라면 모를까 골키퍼가 퇴장을 당한 게 저 때문이라니 제가 무슨 관중석에서 저주라도 퍼부었다는 겁니까? 무관돌이 자네 혹시 내가 퇴장당했던 장면을 기억하나? 뭐 프린퐁의 침투를 저지하려다 상황이 여의치않자 몸통 박치기를 날리시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린퐁을 담가버리며 레드카드를 받긴 했지만 레버쿠젠 최후방에서 찔러준 다이렉트 패스가 프린퐁에게 연결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않겠나?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케인 자네가 선발로 나와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롱패스를 저지했다면 애초에 프린퐁이 침투하는 상황 자체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며. 아니 씨발 진짜 듣자 하니까 못 들어주겠네. 그러니까 경기에 나오지도 못한 선수가 골을 못 넣어서도 아니고 상대 수비의 롱패스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선배께서 퇴장을 당한 거라고요? 믿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에겐 자네가 있었을 때의 상황이 확실하게 보였는걸. 만약 자네가 경기에 나왔다면 그 롱패스를 완벽하게 저지하며 퇴장 참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지. 이 양반이 나이를 먹더니 노망이 들었나? 지금 그딴 얘기를 진심으로 하시는 겁니까? 내가 퇴장을 당하며 최저 평점인 6점을 받았지만 경기에 못 나온 자는 사실상 0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번 포칼 탈락의 책임은 6점인 나보다 0점인 자네에게 조금 더 많은 지분이 있으며 결국 필드는커녕 벤치도 아닌 관중석이라도 케인 자네가 있는 한 우리 미네는 무관의 저주가 함께하고 있단 말이지. 그놈의 저주 그놈의 무관. 그럼 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일단 현대의학으로는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혹시 또 모르지 않겠나? 100% 예방이 가능하다는 에이즈 백신도 나오고 있으니 무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조만간 나올지도. 이젠 무관의 저주를 넘은 무관 바이러스라니. 에휴, 나는 내가 우승을 해낼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13년 무관일 거라고는. 그래도 괜찮아. 난 현역이니까. 포칼에서 떨어진 그 순간 느꼈어요. 올해도 무관 탈출 실패가. 몰랐어요. 난 내가 무관 귀신이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아우디컵 있으니까. 미넨 가면 무조건 우승한다면서요. 근데 왜 아직도 무관인 거죠? 괜찮아요. 리그랑 챔스 우승 남았으니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우승하겠죠. 해리케인이 손흥민과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 어떠냐 손흥민? 네가 부탁한 대로 양념을 쳐줬으니 이제 뮌헨으로 넘어오는 건 일도 아니겠지? 나와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기보단 토트넘에서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손흥민이라고 대답한 거지 않던가? 고작 그 정도 인터뷰 가지고 양념은 무슨? 어찌됐든 내 인터뷰 덕분에 이적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거 아니야? 너와 나의 호흡이 좋다는 건 뮌헨에서도 알고 있을 테고 직접적으로 네 이름을 언급했으니 뭐 덕분에 신락 같은 가능성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예순위 영입 대상은 내가 아니지 않던가? 플로리안 비르츠와 사비 시몬스의 동시 영입, 그게 뮌헨에서 그리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이라 들었는데 영입이란 게 그린대로 이뤄지는 거였다면 어째서 호날두와 메시가 한 팀에서 뛰지 못했겠냐? 물론 그 두 명이 최우선 영입 대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르츠가 우선순위를 알 수 있으며 만약 동시 영입에 실패할 경우 시몬스 다음 순위가 바로 흥민이 너란 말이지. 말이 좋아 다음 순위지. 사실상 FA로 불려나야만 영입이 가능한 거 아니야? 비르츠가 레버쿠젠을 떠난다면 해외 이적만을 허용할 거라던데 그럼에도 녀석을 영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필요할 테고 나한테까지 투자할 금액이 없을 거라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레비 그 양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1년 연장이 아닌 내년 여름 FA로 불려나란 말이지. 아이 흥민이 너도 토트넘에 있어봤자 우승을 못할 거라는 건 이제 그만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이상 거지 같은 토트넘한테 휘둘리지 말고. 휘둘리고 말고를 떠나 이미 계약 내용에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몰래 회장실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든가 그게 힘들면 공짜로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든가 뭐 네 성격상 세게 나가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먼저 탈출한 선배로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일단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야 이 족같은 빡빡이 새끼야 재계약도 안 해줄 거 공짜로 풀어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씨발 10년 동안
동안 충성한 대가가 1년 더 무관으로 나이만 먹기는 좀 아니지 않겠냐고 새끼야 라고 엄포를 놔버리면 연장 옵션 폐기는커녕 주장 완장만 빼앗기지 않겠나? 아무튼 네 우승 걱정하기도 바쁜 와중에 내 이적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지만 내년 여름 FA 이적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마침 그나브리의 계약 기간도 26년 여름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가 녀석보다 조금 더 적겠다. 최소한 그 이상의 활약은 가능해 보이는데 정말 날 영입할 생각이 있는 거라면 1년하고 6개월만 더 기다려주는 게 어때? 우리가 원하는 건 33살의 공짜 손흥민지 34살짜리가 아니라니까. 막말로 네가 내년 여름 FA로 풀려나기만 해봐. 주급 5억짜리 그나브리를 팔아버리고 주급 3억 5천짜리 손흥민을 공짜로 영입. 거기다가 비르치 영입에도 성공한다면 손흥민, 케인, 올리세, 스리톱에 비르치와 무시엘라의 이선. 이 정도면 민재나 노이어 선배가 공을 잡을 일도 없을 만큼 압도적인 공격 라인이 완성되지 않겠나? 그 한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준다는 게 나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나보단 좀 더 젊고 유망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레버쿠젠에서 책정한 비르치의 몸값이 2천억도 넘는다는 거 몰라? 거기다가 시몬스 역시 1천억은 기본으로 넘을 텐데 1년 만에 두 명한테 4천억 가까운 금액을 태울 수 있겠어? 그렇다고 비르치의 영입을 망설이다가 시티나 레알에게 빼앗기면 그보다 곤란한 상황도 없을 테니 일단 비르치를 우선적으로 노릴 거란 말이지. 하지만 비르치를 데려온다 해도 왼쪽 윙어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잼스 우승까지 무리가 있겠지. 사실상 사네는 이번 겨울 매각이 유력하며 그나브리 역시 경기력의 기복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와의 호흡은 말할 것도 없고 분데스리가 검증까지 마쳤겠다. 이적료도 없어. 주급도 높지 않아. 거기다가 우승에 대한 간절한 만큼은 그 누구보다 절실한 손흥민을 공짜로 영입한 뒤 이듬해 시몬스를 영입해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야말로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한번 유럽 평점에 올라서는 최고의 그림이지 않겠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알리안츠 아레나 25-26 분데스리가 34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최종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어코 무관 탈출에 성공하며 리그 우승에 성공했던 해리 케인 선수 3년 연속 득점왕과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뮌헨의 신입생 손흥민 현재 리그 성적 14골 17도움으로 리그 도망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비록 토트넘에선 끝끝내 우승에 실패했지만 뮌헨으로 이적한 첫 시즌 만에 친정팀 레버쿠젠을 상대로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임마 손흥민 오늘 지면 1점 차로 2위라는 거 알지? 유관 선배로서 하나만 당부하자면 괜히 도망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플레이. 누가 넣든 먼저 넣고 승리부터 챙기는 거다. 그러는 너야말로 득점왕 욕심내지 말고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라고. 하프타임에 마무시가 넣는지부터 찾아보고 있던데 그럴 시간 있으면 동료들 위치나 제대로 파악하지 그래. 시간은 어느새 90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좀처럼 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양팀. 그 순간 무시할라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프리킥 하면 케인 하면 프리킥 아니겠나? 이건 당연히 나 해리 케인이. 관중석에서 울려 퍼지는 흥암차 소리 안 들려? 마침 위치도 흥민 존이겠다. 이건 무조건 내 가마차기로. 이번 프리킥은 내가 진행시키도록 할 테니 둘 다 안쪽에서 세컨볼에 집중하도록. 아니 노이어 선배께서 프리킥이라뇨? 그러다가 막히기라도 하면 그 즉시 실점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뒷공간이야 민재가 지키고 있으니 행위나 막힌다 해도 별탈 없지 않겠나? 그러지 말고 골문으로 돌아가시죠. 우리가 끝끝내 영입하지 못한 레버쿠젠의 비르치가 벌써부터 역습을 노리고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가 돼서 그런지 나도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운걸. 노이어가 90분에 프리킥으로 골을 넣고 분데스 우승, 손흥민에게 첫 번째 우승컵을 안겨주다. 뭐랄까 이걸 자서전에 쓰지 못한다면 내 선수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랄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아무리 만화고 픽션이고 반복되는 이적설에 할 얘기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지만 90분 노이어 프리킥은 너무 노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 제 이름도 자꾸 홍만이라 부르시고 뭔가 한두 개씩 헷갈리실 나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우승을 결정짓는 절호의 찬스에서 골키퍼가 프리킥을 찬다는 건 조금. 만에 하나 내 실수로 우승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집 장식장에 있는 트로피 전부를 손흥민 자네한테 양도할 테니 한 번만 날 믿어볼 수 없겠나? 아니 그걸 주신다 해서 저의 우승 경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동의한 거로 알고 차도록 하지. 상대의 허를 찌르게 낮게 깔아서 골키퍼의 디딤발과 반대 방향으로 온도 섭씨 7도, 습도 77%, 바람 좌측에서 7m/s. 지금이다. 좋았어. 영차. 아 노이어의 갑작스러운 프리킥 수비벽 사이를 통과해 골문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침투하던 손흥민의 다리에 맞고 굴절된 공이 케인의 이마에 적중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손흥민의 엇이 케인의 득점인가요?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인 관계로 이대로 끝이 나면 각각 득점왕과 도망을 확정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순간 휘슬이 울리며 경기가 끝이 납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바이에른 뮌헨부터 득점왕 해리케인과 도망 손흥민까지 노이어의 어이없는 프리킥 한 방에 모든 것이 결판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 말고 좀 정상적인 장면으로 예를 들 수 없는 거야? 일단 케인이가 2년 연속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반지의 제왕급 판타지라 할 수 있는데 흥민이 너만 뮌헨으로 온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지 않겠어? 솔직히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승을 못했냐? 그놈의 토트넘이 뭐라고? 우승도 못할 팀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못한 거지.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바르셀로나, 맨유, 레알 그리고 다시 바르셀로나에 이번엔 돌고 돌아 뮌헨까지 끝날 줄 모르는 손흥민의 이적설. 그래도 사네와 그나브리의 입지가 불안하고 영혼의 파트너 해리 케인이 있는 뮌헨만큼은 공짜로 풀려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이 민재 김민재, 시간 있으면 나랑 같이 이케아 좀 가줄 수 있나? 갑자기 이케아는 무슨 일로요? 어디 뭐 침대라도 바꾸시려고요? 조금 있으면 나 해리 케인에게도 생애 첫 트로피가 생기지 않겠나? 아우디 컵이야 대충 신발장에 처박아 두었지만 무려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라면 제대로 된 장식장에 전시해 둬야 하지 않겠어? 홈에서 2대1로 인텔에게 패배하며 챔스 탈락 위기에 놓여있는데 지금 분데스 우승컵 장식장이나 사러 갈 때입니까? 당장에 몇 시간 뒤면 2차전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설마 어차피 탈락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내가 비록 홈에선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원정에선 해트트릭을 준비 중이라는 거 몰라? 큰 경기를 앞두고 있을수록 바람이라도 쐬주는 게 큰 경기 징크스에 도움이 될 것이며 넌 이미 세리에 우승 트로피가 있고 하니 어떤 장식장이 튼튼하고 좋은지 알 거 아니야? 저 역시 트로피라고 해봤자 K리그 우승 트로피 2개, 세리에 우승 트로피 하나, 메이저 트로피라고는 3개밖에 없는데 차라리 뮬러 선배나 노이어 선배한테 부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양반들은 트로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하나만 있어도 빛날 수 있는 장식장을 모를 거 아니야? 너처럼 트로피가 얼마 없는 선수일수록 나의 니즈에 딱 맞는 장식장을 골라줄 수 있을 테니 우승 트로피 3개,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있는 선수한테 트로피가 얼마 없는 선수라니 13년간 무관으로 있다 보면 0과 3의 차이도 모르는 건가? 아이 뭐 선배들에 비하면 조금 적다는 거지. 제가 언제 저랑 같은 처지라고 했습니까? 아무튼 장식장이라면 우승을 확정지은 다음 구매하지 그래. 뭐 리그 우승만큼은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지만 조기 확정도 짓기 전에 장식장부터 구매했다가 무관의 저주를 넘어 장식장의 저주에 걸리는 거 아니야? 우승을 코앞해준 사람으로서 최대한 욕은 참아보려 했건만 장식장의 저주는 씨발 아주 그냥 저 놀리는 재미로 말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대로 무관에서 탈출하면 그땐 섭섭해서 어떡하십니까? 섭섭할 게 뭐가 있겠나? 우승컵만 30개도 넘게 있는 입장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놈이라 놀리면 그만이지. 해리 케인의 무관 탈출은 트로피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비록 하나뿐인 트로피라 해도 제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는 걸 드디어 인정받는 증표를 알 수 있으며 위넨이 챔스까지 우승하며 개인이가 발롱도르까지 수상한다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넘어 현폼 최고의 선수라 불릴 수 있겠지만 분데스 우승만 가지고 세계 1등을 노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홀란드야 리그 우승은커녕 리그 득점왕도 버거운 상태이며 레반도프스키가 저보다 근소하게 많은 골을 넣고 있다지만 팀 승리에 대한 기여도로만 따지면 제가 좀 더 영향 만점이지 않겠습니까? 뭐 윙어까지 포함하면 살라가 좀 더 뛰어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스트라이커에선 제가 압도적이라 보이는데 그거야 뭐 챔스 최종 성적에 따라 발롱도르 순위가 나와봐야 1등을 매길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센터백이라면 이미 1등이 판가름 났다고 볼 수 있지. 2024년 11월 기준이긴 하지만 CIE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위 에드르 밀리탕 89점, 4위 버질 반다이크 89.4점, 3위 이브라이마 코나테 89.5점, 2위 후뱅 디아스 89.7점, 그리고 유일하게 90점 이상을 기록한 1위 김민재 91.1점. 이건 역시 챔스 성적에 따라 뒤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 시점 현폼 최고의 센터백이 김민재란 말이오, 민재킴이란 말이지. 100점 만점에 91점이라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아이 뭐 데이터 MB라는 곳에선 92점으로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것보단 팀의 우승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세계 1등 센터백이 팀에 있으면 우승이야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특히나 CIES 국제스포츠연구소라면 피파 산하의 연구기관이지 않던가? 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 나랑 같이 이케아 한번 간다 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간 1등 아니랄까봐 비싸게 굴기는 갑자기 통장에서 죄송하지만 저 역시 88.9점으로 밀리탕에 이어 6등에 올랐는데 어떻게 6등인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계산 끝나고 핫도그 몇 개나 먹을 건데 아이 뭐 이케아 핫도그라면 워낙에 작고 하니 적당히 한 12개 정도. 우파루파 너 이 새끼 그렇게 식탐이 많으니까 잠부상에 시달리며 6등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유럽 전체에서 6등인데 6등 밖에라뇨. 그리고 어차피 1,000원밖에 안 하는 거 1시간이나 같이 봐드리는 건데 선배야말로 너무 쪼잔한 거 아니십니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 아무리 공신력 있는 언론의 발표라 해도 세계 1등 김민재는 국뽕이 좀 과한 거 아니야? 디아스나 밀리탕은 부상 때문에 그렇다 쳐도 반다이크보다 김민재가 높은 건 조금. 비록 지난 시즌엔 미넨의 무관 대참사 때문에 30인 후보에 들지 못했지만 재작년 발롱도르에서 나폴리 우승의 주역으로 인정받아 민재가 무려 22위를 기록하며 수비수 최고 순위에 오르지 않았던가? 이번 시즌 역시 리그 우승에 근접해 있지만 챔스에서 탈락해버린 코나테와 반다이크, 리그 우승조차 힘겨운 상태인 디아스, 아칸지, 마갈랭스, 살리바, 이 밖에 라리가나 세리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 중에서도 김민재보다 뛰어난 선수가 있다고 보이나? 만약 우리가 챔스 우승을 실패하고 레알을 비롯한 다른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민재보다 높은 순위의 센터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수비만 잘하는 것을 넘어 패스까지 미쳐버린 28살 전성기 김민재라면 세계 1등 센터백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나? 아이 뭐 칭찬은 감사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세계 1등이라 불리기엔 아직 우승 경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우승 경력이 부족한 걸 넘어 아예 우승을 못해본 나조차 골 넣는 솜씨 하나만큼은 세계 1등이라 불리고 있는데 민재 너 정도면 1등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뽕기 걷어내고 실력만 놓고 봐도 김민재만한 센터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이에른 미넨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여러분께서는 현 시점 세계 센터백 중에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